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팔란티어 관련 최근 일주일치 소식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팔란티어 주식 투자자시라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긍정적인 면, 또 고려할 위험 요인,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사실 혁신 기술도 있지만 워낙 시장 평가나 이슈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최신 정보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네, 그렇죠. 팔란티어 주가가 연간 490% 상승했고, 거의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그 5월 30일이었나요? 미국 정부에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사용을 더 늘린다. 이런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면서 그냥 그날 바로 주가가 한 7, 8%확 뛰었죠. 네, 맞아요. 그 정부 계약 확대 소식,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네, 실적도 좋았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9% 늘었고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 이게 71%나 증가했어요. 와, 70. 그리고 정부 매출도 한 45% 늘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렸고 전반적으로 실적은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 정부 계획 확대는 역시 팔란티어 성장의 중요한 축인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그 국방 AI 예산이 늘어나는 거랑 맞물려서 그 파운더리 플랫폼 있잖아요. 아, 네네. 핵심 플랫폼이죠. 네, 팔란티어의 그 핵심 데이터 통합 분석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연방기관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봐야 할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상업 부문. 네, 상업 부문, 성장세. 네, 특히 미국 내에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뭐랄까,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 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늘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그런 비판에서 좀 벗어나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열쇠가 결국 상업 부문 성장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 얘기도 있었어요. 그 결제 기술 회사 볼트랑 또 의료 운영 플랫폼 텔레트래킹 이런 회사들이랑 협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볼트랑 같이 만든 체크아웃 2.0이나 텔레트래킹하고 하는 의료 운영 혁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팔란티어의 다른 핵심 플랫폼 AIP라고 있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만들고 운영하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커머스나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은 사례예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런 파트너십 발표가 바로 당장 엄청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물론이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정부 의존도 낮추고 성장 동력을 여러 방향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인데 근데 역시 투자자로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가격,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예상 매출 대비 18.5배에서 많게는 75배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아주 높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투자를 얘기할 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매출 대비 75배면 기술주 중에서도 진짜 최상위권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래의 그 엄청난 성장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좀 갈리더라고요. 네, RBC 같은 곳은 목표 주가를 110달러, 130달러 이렇게 올리면서도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고요. 아, 목표가는 올려도 의견은 보수적이네요. 네, 물론 또 룹캐피탈처럼 매수 의견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시각이 좀 엇갈려요. 그리고 제시된 목표 주가 범위 자체가 지금 주가랑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자 매도 소식이나 그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매도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었죠. 최고 회계 책임자가 세금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공동 창업자 스티븐 코엔도 올해 초에 주식을 꽤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캐시우드가 판 건 또 그 감시 프로그램 논란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내부자 매도는 이유가 워낙 다양해서요. 특히 세금 관련이면 더더욱 그렇고 그 자체를 직접적인 악재 신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좀 찜찜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캐시우드 매도랑 연결된 그 감시 프로그램 논란. 그러니까 펄란티어 기술이 정부의 어떤 시민 감시 같은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윤리적 문제나 평판 리스크는 펄란티어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논란은 계속 따라다니는군요. 네. 그 외에도 유럽 같은 일부 지역에서 AI 투자가 좀 둔화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개발비나 판매 관리비가 워낙 높아서 영업 마진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 이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려할 게 많네요.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주가가 좀 취약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이런 점들은 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재무 상태는 괜찮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영업현금 흐름 마진, OCF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42.8%로 꽤 높던데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아, 네. 그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또 여러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워낙 강력하고 또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OCF 마진이 높다는 건 팔란티어의 재무적 안정성을 딱 받쳐주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기초 체력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팔란티어는 확실히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랑 상업부문 양쪽에서 성장을 잘하고 있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 계약 확대나 새로운 파트너십 같은 건 좋은 모멘텀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내부자 매도라든가 잠재적인 논란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을 다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겠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팔란티어의 그 AI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더 강력하게 파고들고 또 그게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확인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그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높은 가치, 그리고 또 내재된 여러 위험들 사이에서 당신만의 어떤 투자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모든 긍정적인 모멘텀과 또 잠재적인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당신의 투자 전략 안에서 팔란티어의 그 혁신적인 가치와 현재의 높은 시장 평가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그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주식이죠. 팔란티어, PLTR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가 아직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핵심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팔란티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팔란티어는 그 성장세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눈에 띄는 게 그 AI 플랫폼, AIP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AIP,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고 또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AI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운영체제? 네, 이게 중요한 게 팔란티어가 단순히 AI 도구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기업들 AI 전략의 거의 중심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플랫폼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니까 미국 국방부 같은 아주 큰 정부 기관들하고 계약도 꾸준히 들고 있어요. 네, 그런 소식 자주 들리더라고요. 네. 특히 국가 안보처럼 정말 중요한 분야에 이 기술이 쓰인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최근에는 사회보장국이나 국세청 같은 곳과도 새로운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 계약도 중요하지만 일반 기업들과의 사업은 좀 어떤가요? 이제는 제조업이나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내 상업부문 매출이 연간 68%나 성장했다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해요.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잘 마련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정부랑 기업 양쪽에서 다 잘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양쪽에서 수요가 늘면서 실적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실적 얘기 좀 더 해주시죠. 1분기 매출이 무려 39%나 늘었고 이게 7분기 연속 성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분기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원이 넘는 거죠. 8억 8천만 달러 정도 됐고요.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도 원래 예상보다 더 높여 잡았어요. 한 36%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나 또 회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주가 변동이 진짜 엄청났어요. 작년 5월인가요? 그때 유명 투자사 아크인베스트가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확 뛰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3년 5월에 주가가 한 7달러 수준이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다시 매수한다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 순식간에 13달러로 넘었죠. 그리고 올해 6월 11일에는 장중에 139달러를 넘기도 했어요. 사상 최고가였죠. 연초랑 비교하면 80% 이상 오른 거예요.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아서 135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 상승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상승세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기업 가치,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걱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매출액이랑 비교하는 PS 비율은 100배, 현재 이익이랑 비교하는 P 비율은 265배, 이런 식이니까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에 녹아있는 건데 너무 많이 녹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군요. 그래서 시티은행 같은 일부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중립 의견을 내면서 지금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고평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 이런 거네요. 주가 변동성도 엄청 심하다면서요. 네, 변동성 진짜 큽니다. 최근에도 CEO가 어떤 발언을 했다거나 뉴스 보도 하나 나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10% 넘게 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허! 네, 기술주 전반의 시장 분위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을 좀 챙기려고 팔 때, 그럴 때도 쉽게 영향을 받고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다고 할 수 있죠. 하긴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신경 써야 할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팔란티어가 정부 데이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즉 프라이버시 문제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요. 아, 민감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경쟁 문제도 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진짜 큰 IT 공룡 기업들,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하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매출이 좀 줄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아크인베스트 얘기 잠깐 다시 해보면요. 2022년 초에는 주가가 좀 낮을 때 팔았다가 작년 5월에 다시 비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네요. 네, 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꽤 커요.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분석 잘하는 투자사라도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 네,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흔히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기술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죠. 결국 남들 따라 하기보다는 기업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시간인데요. 팔란티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팔란티어는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랑 기업 양쪽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고요. 네,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 변동성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에 투자할 건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자냐 아니면 단기나 중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만약에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는다 하시면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꾸준히 지켜보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 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네,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반면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과 변동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결국 아크인베스트 사례에서도 봤듯이 뭐랄까 외부 정보나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진짜 실력, 펀더멘탈 변화랑 시장 상황을 내가 직접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팔란티어의 현재 이 높은 가치는 과연 미래의 혁신과 성장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대가 좀 과열된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팔란티어, 이 주식에 대한 최신 정보들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팔란티아 주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80% 넘게 올랐고 지난 1년 기준으로는 400% 이상 급등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6월 13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1280억 주를 넘기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걸 보여줬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무엇이 팔란티어를 이렇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점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이 엄청난 상승세, 역시 그 AI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기대감. 이게 큰 동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6월 중순에 주가가 거의 140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하면 84%,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37%나 오른 수치입니다. 437%요? 와, 네, 이런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AI 기술력, 그리고 특히 미 국방성과의 계약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성 계약이라면 혹시? 네, 대표적으로 국방성의 핵심 AI 프로젝트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아주 크게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 소식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반응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한 4% 정도 뛰기도 했으니까요. 국방 계약 외에 다른 정부기관과의 계약은 좀 어떤가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나요? 최근에도 그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라고 하죠. 여기하고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새로 맺는 등 정부 쪽 파트너십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정부 계약이 팔란티어에게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 왔군요. 네, 그렇죠. 그게 팔란티어의 강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정부 계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간 부문 성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이 최근 팔란티어의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 상업 매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1%나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 상업 매출도 68% 증가했습니다. 고객사 수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1년 새 69% 늘어서 지금 거의 600개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70%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고객사가. 그렇죠. 이건 팔란티어의 그 AI 플랫폼, AIP라고 부르죠. 이게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가의 반응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윌리엄 블레어나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네네. 또 미주호나 UBS는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건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네요? 주가는 오를 것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랄까, 주가는 오르겠지만 현재 가치가 이미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다른 좀 우려되는 요인들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추천은 망설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XAI나 TWG 글로벌 같은 회사들하고 손잡고 AI 금융 서비스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요.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확실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렇게 주가가 막 치솟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이런 논란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비싸다는 문제 외에 팔란티어 사업 모델 자체에서 오는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정부와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같은 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잠재적으로는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팔란티어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맺었던 계약들, 이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아주 강하게 제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가요?
팔란티어가 정부기관하고 협력해서 미국 시민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일종의 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메가 데이터베이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정보와의 계획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이자 상당한 규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건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뭐 작은 뉴스나 시장 분위기 변화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도 당연히 클 거고요. 이런 단기 변동성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가 145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정말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팔란티어 주가 급등 배경이랑 또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기대감도 크지만 우려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핵심만 한번 보죠. 먼저 제일 큰 호재부터 얘기해볼까요? 6월 26일에 나온 소식인데 더 뉴클리어 컴퍼니라는 곳이랑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랑 운영 관련해서 AI 플랫폼을 같이 개발한다는 거죠. 핵 운영 시스템 NOS라고 부르던데요. 맞습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주가가 바로 145달러 이상으로 뛰면서 최고가를 경신했고 연초랑 비교하면 거의 89% 오른 거예요. 네, 이게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죠. 단순히 AI 기업으로 크는 걸 넘어서서 그 원자력이라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프라 쪽으로 이제 발에 넓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 AI 기술이 이런 핵심 영역에 쓰인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걸 시장이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좋은 신호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공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거.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이제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신호니까요.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러셀 1000지수 편입 가능성 얘기도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커졌고요. 그렇죠. 패시브 자금 유입. 네, 거기다 ESG 측면에서도 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했다 이런 보고서도 내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AI 기술력 자체, 또 핵심 산업이랑 협력하는 거, 수급 개선 기대감, ESG,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 이게 늘 따라다니는 얘기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현재 기업 가치가 뭐 미래 예상 매출의 7, 8배, 그리고 예상 순이익의 246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월가에서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정부 정책 관련된 위험성 같은 것도 잠재적인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펀드나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움직임도 포착됐죠. 사실 내부자 매도는 뭐 현재 주가가 좀 높다고 판단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몇몇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는 올리긴 했는데 투자 의견 자체는 그냥 중립이나 시장 수익률 하회 뭐 이 정도로 유지하는 곳이 많아요.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거군요. 네, 그런 경계 심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최고가 찍고 나서 주가가 130달러대로 좀 내려오기도 했고요.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는 51선, 201선 위에는 있긴 합니다만.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팔란티어가 원자력 AI 협력 같은 강력한 호재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높은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또 내부자 매도 같은 위험 신호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위험 관리가 중요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정말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겠죠. 결국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믿음과 현재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